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적 다른 일도 하고 계신가요? 우리 현대인들한테 멀티태스킹은 뭐 거의 생존 본능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 뇌의 엄청난 착각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멀티태스킹의 신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띵동, 슬랙 알림이 울리죠? 동시에 이메일 답장을 막 쓰고 있고요. 한쪽 모니터엔 또 다음 회의 자료가 떡하니 띄워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일잘러들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숙련된 멀티태스킹 능력이라고 우린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무려 30년입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이 연습만 하면 누구나 멀티태스킹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온 시간이요. 그런데 바로 최근에 이 오래된 믿음에 아주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우리 뇌의 근본적인 한계, 이른바 병목 현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거죠. 자, 이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독일의 한 연구실이었습니다. 토르스텐 슈베르트 교수와 그의 팀이 설계한 아주 간단해 보이는 실험 하나가 이 30년 통념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렸는데요. 대체 어떤 실험이었길래 그랬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실험은요,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손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원이 큰지 작은지 판단하고요. 동시에 귀로는 들려오는 소리가 높은지 낮은지를 맞춰야 했어요. 그러니까 눈과 손, 귀와 입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훈련을 무려 12일 동안이나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모두의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참가자들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실수도 확 줄었죠. 이것 봐라, 역시 뇌는 훈련하니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구나. 과거의 과학자들이 이걸 완벽한 시간 분할이라고 부르면서 확신했던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진짜 실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두 가지 일에 완벽하게 익숙해진 참가자들한테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슬쩍 끼워 넣었어요. 과연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어떤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빨랐던 참가자들의 처리 속도가 이 사소한 변화 하나에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결국 두 작업은 동시에 처리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의 길을 순서대로 지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슈베르트 교수가 직접 이렇게 말했죠. 연습은 병목을 없앤 게 아니라 그저 더 교묘하게 숨기는 기술을 가르쳐준 것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새로운 뇌 모델을 내놓습니다. 그 이름하여 잠재적 병목 모델. 이걸 이해하면 왜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뇌가 최종적으로 오케이, 결동했어 라고 하는 응답 선택 단계에는요, 연습으로도 절대 넓힐 수 없는 타고난 병목 구간이 있다는 이론이에요. 딱 한 가지 정보만 통과할 수 있는, 말하자면 좁은 외길 같은 거죠.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다고 해도 갑자기 톨게이트 차선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우리 뇌의 병목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연습의 효과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톨게이트로 들어가기 전, 그리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뒤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힘없이 쌩쌩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처리할 차가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숨어있던 톨게이트의 정체가 바로 드러나면서 꽉 막히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과학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AI 도구를 쓰는 바로 지금, 이 병목 이론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통계 한번 보실까요? 액티브 트랙 보고서를 보니까 지식 노동자 10명 중에 거의 6명이 AI를 쓰고 있대요. 2022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107%나 늘어난 진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수치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현상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AI를 쓰면서 더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은 5% 늘었는데 정작 한 가지 일에 깊게 몰입하는 능력, 즉 집중 효율은 오히려 3%나 떨어졌습니다. 65%에서 62%로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라는 이렇게 강력한 조수가 생겼는데 우리는 왜 오히려 더 산만해지고 있는 걸까요? AI가 우리 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었나요? 어쩌면요, 우리는 AI의 사용 설명서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그 목표 설정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목표는 이거였죠. AI를 이용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일을 해치우자. AI가 코드를 짜는 동안 우리는 기획서를 검토하는 식의 그런 슈퍼 멀티태스킹을 꿈꿔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규칙은 정반대입니다. AI의 진짜 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멀티태스킹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멀티태스킹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잡다하고 귀찮은 일들은 AI한테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직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일에만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컴퓨터에 여러 창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의 유혹에 빠질 때 이 세 가지 진실만큼은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의 결정 병목은 타고난 거라 절대 넓힐 수 없습니다. 더 빨라질 순 있어도요. 둘째, 나는 멀티태스킹을 잘해 라고 느끼는 건 그저 병목을 교묘하게 숨기는 훈련이 잘 된 것뿐이지 작은 변수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착각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의 진짜 목표는 멀티태스킹의 조력자가 아니라 멀티태스킹의 제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8차선 슈퍼 하이웨이가 아닙니다. 그저 꿋꿋하게 한 번에 한 대씩만 통과시키는 좁은 1차선 톨게이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톨게이트를 정체로 꽉 막히게 만들지 아니면 시원하게 뻥 뚫어줄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